10월 31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사망자 154명, 모두를 비통함에 빠지게 한 이태원 사고가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희 MBC는 이번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사 순간의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장음은 모두 지우고 그 외의 상황은 정지 화면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서연 기자,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 녹사평역 광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과는 약 1km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백 송이 국화로 장식된 분향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다발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통제선을 따라 조문을 기다리는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방명록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회한 섞인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인접한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조화와 추모글이 가득 놓이는 등 추모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처 상점들도 어제부터 추모 문구를 내건 채 휴업한 곳들이 많아 거리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주변 100여 개 업소는 영업을 중단하고 추모에 동참했고 상점 대부분은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휴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총 154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이 늘었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1명이 4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부상자는 16명 늘어난 14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중상자는 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빈소도 병원마다 속속 차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내판의 고인 자리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의 사진들이 내걸렸고 황망하게 찾아온 갑작스런 죽음에 빈소 분위기는 온종일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의 빈소 안내판에 환하게 웃는 청년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숨진 사람을 뜻하는 한자 고자를 달고 적힌 이름, 밑에는 26살, 30살이라고 적혔습니다. 고인 옆 상주 이름을 적는 자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면서 희생자들이 이송된 병원마다 속속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갑작스런 황망한 소식에 유족과 친지들은 말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에요. 늦게 낳고. 그날 얘기하고 갔대요. 중국에 나가 대학까지 마치고 돌아온 26살 조카딸. 삼촌 기억 속 조카딸은 노는 것과 거리가 먼 집순이어서 더 황망하고 충격이 컸습니다. 집순이였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는 거의 안 살았었으니까 도대체 할로윈이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대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던 33살 동아리 후배는 여자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나갔다가 둘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치러야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셔서 그거 보고 있는 거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생이 이태원에 간 줄도 몰랐던 형은 동생 전화를 용산경찰서 형사가 대신 받고서야 동생이 숨진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병원에 들어가서 얼굴 한번 봤어요. 그냥 주저앉게 됐는데 나도 그냥 눈물이 뚝뚝 나오던데.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 빠른 죽음들. 종일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과 숨죽인 오열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동생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고마운 동생이었어요.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도 더 전부터 이태원 현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전조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밀고 밀리는 현상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강한 압박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어졌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극이 시작되고 약 1시간 반 전인 그제밤 8시 50분. 이미 인파로 꽉 들어찬 가운데 심상찮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해당 골목길은 물론 그 주변까지 인파로 가득 찼고 밀지 말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 발짝도 뗄 수 없게 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밀치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고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남자분들이 그냥 갑자기 우리가 힘 더 세. 야 밀어 하면서 저희 여자 3분을 그냥 그 방패막이로 삼아서 저희 등을 이렇게 미셨어요. 폭 4m의 좁은 골목길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도 양쪽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밀고 밀리는 현상이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강한 압박이 가해졌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기억입니다. 폐에서 누르는 힘이 숨을 쉬는 그 힘보다 훨씬 세다 보니까 숨이 아예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여성분들이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제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구조를 요청하려 해도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꽉 차고 숨이 딱 압박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핸드폰을 꺼낼 수 없어. 그 남자분이 겨우 손에 꺼내가지고 이제 112 해서 진짜 사람들 깔려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인파에 밀려 의식을 잃는 사람이 속출했고 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벽 쪽에 좀 밑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손잡고 올라오라고 하신 분 덕분에 구출되었습니다. 사고가 시작됐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의사소통이 완전히 막혔고 싸움이 났다 같은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경찰분이 난간에 올라가셔서 뒤로 가달라 소리를 막 엄청 정말 목이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뒤에 분들은 모르시고 계속 미시고. 생존자들은 안내 없이 골목길에 몰린 인파와 현장의 심한 소음, 사람들의 밀치기만 없었어도 참사는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고요.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 절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참사 현장인 이태원 골목길.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현장의 상황과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고 원인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가급적 신속하게 그 사안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지점과 주변 CCTV 영상 52개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첫 신고 4분 전인 밤 10시 11분, 골목길에 시민들이 사실상 이동 불가의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6분 뒤 가득 차다 못해 넘친 인파가 주변 가게 내부까지 밀려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넘어지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 44명을 지금까지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들이 앞사람을 밀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3명, 5분 정도가 이제 우리가 더 힘세다, 밀리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밀어 하면서 막 계속 미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힘싸움 하듯이 줄다리기 하듯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뒤로 쭉 밀고 뒤에서는 앞으로 쭉 밀고 서로 싸우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울러 경찰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6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63건에 대해선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용산구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는 대규모 행사는 물론이고 만원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급박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개개인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참사의 사인은 대부분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선 가슴속 횡격막을 움직여야 하는데 심한 압박이 가해지면 흉곽 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강한 압박 상태에서 외상성 질식사로 심정지에 이르는 시간은 빠르면 1분 내외. 선체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질식을 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더라고요. 눌려있기 때문에 이 폐하고 심장 쪽에 압박이 엄청 가해졌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 가슴 쪽 압박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방이 있다면 가슴 쪽으로 막거나 두 팔을 구부려 가슴 앞으로 올리는 복싱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군중에 휩쓸리게 됐을 땐 절대 그 힘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처럼 1제곱미터에 5명 이상이 몰리는 초밀집 상황에선 개인의 대처만으론 어렵습니다. 특히 군중이 밀집한 압사 사고는 구급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심폐정지에 빠진 경우 골든타임 4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19에 신고한 뒤에도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깍지를 낀 두 손을 포개 수직으로 만들어 가슴 가운데 부위를 5cm 깊이로 누릅니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1초당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흉부 압박 30번 뒤 인공호흡 2번을 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흉부 압박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뇌를 포함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저산소성 손상에 빠지게 되고 이건 사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참사처럼 아래 깔린 사람을 구조할 때 팔다리를 무조건 당기면 경추 등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